대사가 느끼한 대사야. 근데 이 대사가 느끼하다라는 걸 본인이 좀 인지하고 본인이 좀 이렇게 구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본인이 가지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덜 느끼한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안 느끼하잖아? 그러면 오로지 그 부끄러움은 청자의 몫이 되는 거지.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지가 부끄러운 줄 알면 좀 덜, 본인이 안 부끄러우면 오로지 부끄러움은 내 몫이 되잖아. 그러니까 느끼함도 약간 그런. 읽어봅시다. 집 이사를 하면서 형이 숨겨놓은 소포를 하나 발견했어요. 형이 세상이 떠난 지 15년도, 형이 세상을 떠난 지 죽었다라는 것 같고 15년도 더 넘었을 때였거든요. 아주 옛날. 그럼 나도 나이가 좀 있겠네요. 처음에는 뭘 이런 비디오를 숨겨놨나 했는데 그냥 비디오가 아니더라고요. 꼭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 마음대로 연락드리고 이렇게 전시회까지 열어서 혹시나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저 누나 엄청 싫어했어요. 그 누나 때문에 형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근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형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 시선의 끝엔 언제나 누나가 있더라고요. 형이 누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형이 느꼈던 감정을 꼭 누나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형의 짧은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나와 같이 있었던 때라는 걸. 고마워요. 형에게 좋은 추억 남겨줘서 그리고 기억해줘서. 자, 이 말을 이게 멋스러운 말인데요. 이 말을 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백원님께서는 이런 말을 할 때 뭔가 약간 아련하고 뭐 약간 마음이 좋고 약간은 뿌듯함도 느껴지고 약간의 감동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백원님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대사가 느끼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대사를 느끼하지 않게 하려면 이 아이가 이 말을 할 때의 마음이 좀 불편하면 좋을 것 같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좀 창피하다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조금 섞여주면 우리가 좀 덜 느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면 덜 느끼한 것 같아. 있잖아. 대사가 느끼한 대사야. 근데 이 대사가 느끼하다라는 걸 본인이 좀 인지하고 본인이 좀 이렇게 구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본인이 가지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덜 느끼한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안 느끼하잖아? 그러면 오로지 그 부끄러움은 청자의 몫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사가 부끄러움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지가 부끄러운 줄 알면 좀 덜 그냥 뭐 고통도 반으로 나누는 정도인데 본인이 안 부끄러우면 오로지 부끄러움은 내 몫이 되잖아. 그러니까 느끼함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백원님이 칠 때 안 오글거릴 것 같아, 본인이. 그래서 오글거림이 오로지 나의 몫일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요 깨달음이 또 한번 초독을 하면서 살짝 느껴지는데 이제 조금 더 찾아볼까요? 나의 나이, 형의 나이 있어야 됩니다. 형이 죽은 지 15년도 됐는데 누나랑 함께 했던 때, 그러니까 뭐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귀었을 때는 나이가 언제였는지. 누나 때문에 형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누나와 형은 이제 만났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유인지 이제 외국에 가서 살게 되었고 이 외국에서 형이 누나를 그리워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것이 나한테 좀 싫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나 때문에 형이 돌아가는 거 싫다. 나는 형이랑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그때는 내가 뭐 어렸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 비디오에 뭐가 있는지, 이 비디오에 대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약간 예술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뭐 비디오 아트 뭐 약간 이런 걸까? 기억해줘서. 그러니까 1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누나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전시회를 열게 되어서 누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 누나가 형을 기억하고 와줬으니까 기억해 준 거죠.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15년 만에 만난 옛 동네 누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누나도
이 비디오를 보거나 했으니까 이제 전시회를 열고 막 이랬으니까 알긴 알지만 누나도 약간 좀 멘붕의 상태로 들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내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막을 설명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아나운서가 되는 거고 이 내막을 설명하는 내 기분은 어떠냐는 거죠. 내 기분, 내 상태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될 겁니다. 형이 죽은 거는 이제 누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형이 죽었어요라고 말 안 하고 형이 세상을 떠난 지 한 15년도 더 넘었을 때거든요. 이 비디오가 뭔지에 따라서 나이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비디오를 뭐라고 잡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뭐 백원님의 아이디어를 한번 뭐 따라가 보는 선택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제로님, 화자가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형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문득문득 아련한 어미 때문인가 헷갈리네요. 레오님, 너무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느낌 나요. 그래서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물이 형, 누나, 나가 나올 텐데 그 둘에 대한 화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기에 어떤 진심인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코멘트예요. 하루님, 말을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말이 너무 깨끗해요. 마음에 한 점 불편함이 없이. 마지막에는 준비한 말들 다 했다 끝 요런 느낌. 현재 상황이 아니라 연기하는 상황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 싫어했어요 하는 말은 굳이 왜 명랑하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거 왜 명랑하게 얘기한 잘 모르겠네. 굳이 명랑할 필요 있나? 놀자님, 나레이션 같았습니다. 좀 지루해서 중간부터는 이렇게까지 계속 들어주려면 인내심이 강하거나 누나가 백원님을 이성이 아니라 그냥 동생으로라도 좋아해줘야 들을 수 있겠다 싶어. 야, 못 듣겠다. 이런 건가 봐. 아련미가 아주 낭낭했는데요. 누나 엄청 싫어했어요를 아무 생각 없이 친 느낌인데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 다음에 한 말인데 이렇게 치는 거는 비호감 아닐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뒤로 갈수록은 새롭게 약간 살인자 같은 살인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님, 생각보다는 듣기 불편하지 않았고 많이 지루하진 않았는데 덜 심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듣는 내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덜 심각하게 한 걸걸?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안 심각하게 한 걸걸? 저기 백원님은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렇게 하려나 싶은데 글이 길어지면 질수록 점점 본인의 단점이 도드라지는 항상 듣는 그거. 나르시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우려를 이거 도전하는 거야, 백원님? 아니면 이런 대사들이 그냥 자꾸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건드리는 걸까? 좀 이렇게 안 느끼한 대사 좀 했으면 좋겠네. 내가 속이 니글거려가지고. 자, 중간에 이제 혹시나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는데 나는 이거 걱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비디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래도 상대의 얼굴이 좀 나오거나 뭐 이러지 않겠어? 이 누나의 얼굴 물론 15년 전 15년도 더 넘었을 때 발견을 한 거니까 이게 세월이 한 20년 뭐 더 지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 청소년 때의 외모 뭐 중학생 때의 외모 고등학생 때의 외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초상권 침해잖아. 그리고 이 누나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잖아. 나는 다 옛날 그거고 나는 지금 시집 가서 있는데 내 첫사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나를 찍은 사진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여자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 고려해서 이 죄송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죄송하진 않겠지. 왜냐면 이 누나를 봐서 이제 인사를 했고 이 누나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마음 문이 아주 닫혀서 아니 이런 거를 지금 하시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 테니까 좀 들어줄 상태로 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내막을 알려주게 되고 좀 상대도 좋게 듣고 나도 좋게 듣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당신이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이 진심이었을 될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적인 서브텍스트가 나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들리고 나르시즘이고 그리고 되게 뿌듯해하네요. 본인이 지금 벌려놓은 일이 아주 뿌듯한가 봐요. 나는 그게 아주 꼴보기 싫네요. 그걸 청자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형이 느꼈던 감정을 꼭 누나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전시회를 여는 것이 이제 사진 작가라고 했는데 전시회를 여는 게 이제 이 사진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 이 비디오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 여러 가지 나의 전시회를 하는데 이것도 넣고 싶은 나의 개인적인 마음이 들었던 거지. 그 이걸 넣고 싶은 이유는 누나한테 이 감정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여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이게 주야. 그래서 이걸로 당신한테 내가 이걸 하니까 뭐 감동스럽지? 대단하지? 뭐 이렇게 들려. 근데 좀 더 크게 봐봐라. 이 전시회는 대체 뭐며? 그리고 이 작품은 하나의 작품일 뿐이고 나머지 작품들은 또 뭔데? 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작품보다 조금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 그리고 요걸 좀 말해주고 싶어요. 자, 전달해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꼭 누나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다. 이거 진심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굳이 꼭 전달해주고 싶었을까? 이거 의심 좀 해보면 안 돼? 이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항상 듣는 그건데 전달하고 싶기로 결정했어. 아니 이걸 내가 봤어. 그리고 내가 이 전시회를 열 때 이 작품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작품이 얼마나 많겠어. 그 많은 것 중에 몇 개 올리는 건데 굳이 이걸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거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누나가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내 작품도 아니고 형의 작품이잖아요. 물론 내가 뭐 그것을 재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너무 없이 되게 말처럼 여기만 본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자, 왜 이게 전달해주고 싶었을까? 나는 이거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전달해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한테 너무 쉬워. 이게 무조건 옳은 일이야. 형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도 넘었을 때였거든요. 자, 봅시다. 이거 이렇게 말투 떨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발견했어요. 왜냐면 15년도 넘었을 때였거든요. 처럼 들리잖아. 다시 들어볼까? 집 이사를 하면서 형이 숨겨놓은 소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형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도 넘었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말투잖아. 이게 왜 이게 원인과 결과가 되노? 아니지. 형이 세상을 떠난 지 한 15년도 넘었을 때였다. 그때는 이거잖아. 이게 왜 결론이 되노? 좀 말투 이거 말도 안 되는 말투고요. 자, 이런 비디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왜 이걸 이런 비디오라고 했을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내용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 이게 뭔가 형도 나오고 막 친구들이랑 나오고 이러면 내가 추억거리가 될 텐데 이게 그럴 만큼 이게 소장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왜 어떤 비디오일까 보면 뭐 누나가 가는 장면 살짝 스쳤다든지 뭐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 뭐 누나가 주절주절 떠드는 모습을 좀 찍었다든지 아니면 누나만 찍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소중한 비디오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장면들이 되게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찍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누나 시선이 누나에게 이렇게 가 있고 누나가 다 있고 이 장면마다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 아이가 깨달아서 이 누나 시선이 그 끝에 누나가 있더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느낌이 나야 돼. 왜 이런 되게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비디오를 이걸 숨겨놓기까지 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비디오가 아니더라 이 얘기죠. 그냥 비디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비디오가 아니더라. 이렇게 읽혀야 되죠. 혹시나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이거 미안한 일이 2개나 있네요. 꼭 보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도 일단 허락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연락드린 거 일단 죄송하고 그건 또 죄송한 일인데 이렇게 전시회까지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상권 침해도 했죠. 그러니까 2가지예요. 여기 다르게 찝어줘야죠. 보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연락
또 드렸고 이건 좀 작은 실수인데 근데 이렇게 또 전시회까지 열어가지고 혹시나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당연히 이거 진심이어야 돼. 너는 상대가 당연히 받아줄 거라는 전제하에 연기를 한다, 그치? 무대 위에 올라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그치? 사실 저 누나 엄청 싫어했었어요. 자, 이거는 굳이 명료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뒤랑 연결되는 대사죠. 그러니까 누나를 엄청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형이 누나를 따라서 한국에 갈까봐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좀 들여다보면 두려웠을 것 같아. 형이 누나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별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내가 외로워질 것 같은 두려움. 아니면 형을 뺏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 막 이런 마음 아니겠어? 그 마음 잠재의식 속이. 그러니까 누나를 싫어한 거지. 그러니까 누나 엄청 싫어했었어요가 웃을 일은 난 아닌 것 같아. 사실 저 누나 미안한 일이지 않냐? 사실 누나 엄청 싫어했었어요. 누나 때문에 형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이게 물론 웃는 형식을 취할 수는 있는데 이 마음의 씁쓸함 같은 것이 좀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함이나 씁쓸함이. 왜냐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누나가 있어서 형이 그렇게 즐거운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형의 존재가 아니 누나의 존재가 되게 감사한 존재잖아요. 근데 형 누나를 싫어했었다라는 것이 명랑한 코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미안하거나 아니면 웃더라도 좀 이렇게 딥한 감정일 것 같아요. 누나 때문에 꼭 누나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이게 절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이 누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너무 생생하게 느꼈고 그래서 그거를 누나한테 전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내가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것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어야 돼. 내가 이것에 대한 의무감, 그러니까 뭔가 사명감 같은 거지. 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것이 당신 좋으라고가 아니라 내가 되게 간절한 거야. 반드시 저 아이 마음이 쓰이고 저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뭘 하는 그런 거지. 당신 좋으라고 내가 무슨 봉사활동하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일이어야 돼. 그래서 이 감정이 꼭 누나한테 내가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당신의 초상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내가 이게 되게 간절했다. 그러니까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되게 절실한 일이죠. 나에게 이 작품은 절실한 것 같아요. 형의 짧은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나와 같이 있었던 때라는 거. 자, 이거는 조금 더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알게 됐다라는 건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누나를 참 좋아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뭘 알았냐면 형의 짧은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나와 같이 있었던 때였구나라는 사실을 추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게 되게 1차원적으로 느껴져요. 이거는 좀 더 2차원, 3차원의 대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사실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이라는 매개체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람이죠.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하나의 매개체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이 상황을 숙지하고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게 루트가 이렇게 너와 나의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사이다 보니까 깊이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깊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진짜 1차원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느끼하지만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본인은 너무 뿌듯해하고 있어서 별로 좋은 구석이 없어요.